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내용은요. 트럼프 행정부의 특정 관세 조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그 관련 기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이 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이랑 또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핵심은 이거죠. 미 연방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PA라고 하죠. 네, IPA. 이걸 근거로 부과한 아주 광범위한 관세가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어보죠.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번 판결이 단순히 관세 얼마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역 정책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바로 이 권한 범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문에서 그 3인 판사가 섰다고 하던데 대통령이 IEPA를 사용해서 막 전 세계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거는 의회가 준 권한을 넘어선 거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구 중단 명령까지 내렸군요. 행정부한테는 이제 10일 안에 이행하라고 기간도 줬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보통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려면 당연히 의회 승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1974년 무역법에도 보면 대통령이 관세 부과할 때 15% 세율 상한선도 있고 150의 기간 제한 같은 것도 있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런 제약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에 제정된 그 I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걸 발동해서 지금 국가경제 비상사태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의회를 좀 우회하려고 했던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법원이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불법 거래 방지 차원이다, 또는 전 세계적인 상호 관세다 이러면서 IEPA를 사용한 게 이건 의회 권한 침해고 또 법률 요건에도 안 맞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잠깐만요. 그럼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모든 관세에 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있잖아요. 그것도 좀 시끄러웠는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번 판결은 딱 IEPA를 근거로 정당화하려고 했던 그 관세에만 해당이 됩니다. 말씀하신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IEPA를 근거로 내세우지 않았거든요. 다른 법적 근거를 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아하,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 거죠?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관세들은요? 지금 미국은 거의 모든 국가에 식품 보편 관세를 부과 중이고요.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 됐던 그 상호 관세는 사실 7월 초까지 일단 유예된 상태였어요. 아직 부과되진 않았던 거죠. 유예 상태였군요. 그럼 중국과의 관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도 막 엄청 올랐었잖아요. 네, 중국 관세율은 한때 25%까지도 갔다가 지금은 한 30% 수준에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번 판결과는 좀 별개로 봐야 하고요. 그렇군요. 자, 근데 이 판결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시장이 바로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네, 즉각적이었죠. S&P 500 선물 지수 같은 게 막 1.6% 넘게 오르고 다우 선물도 1.3%, 나스닥 선물은 거의 2% 가까이 급등했죠. 이게 아무래도 관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거겠죠? 네, 시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측 불가능성이 좀 줄어든다고 본 거죠. 하지만 예상대로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백악관 대변인 쿠시 대사라는 사람이죠. 외국의 비상호적인 대우 때문에 미국 무역 적자가 커졌고 이게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해서 지역사회랑 근로자들 심지어 방위산업 기반까지 악화시켰다 이러면서 선출되지도 않은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 해결 방법을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박했더라고요. 네, 행정부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반면에 소송을 제기했던 측, 그러니까 오리건주 검찰총장 댄 레이필드는 정반대 입장이죠. 이건 근로자, 중소기업,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의 승리다 라면서 트럼프 관세는 불법적이었고 경제를 파괴했으며 보복 조치를 유발하고 필수품 가격만 올려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겼다 이렇게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쪽 입장이 정말 팽팽하네요. 무역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던가요?
네, 무역 전문가인 잭 슬렉을 같은 경우는 IEPA에 크게 의존해온 행정부에게는 정말 큰 좌절일 것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아무래도 그 법적 근거 하나가 흔들린 거니까요. 결국 이제 공은 항소법원으로 넘어간 거네요. 행정부가 바로 항소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최종적으로는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럼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네, 보통 이런 사건은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게 아직 완전히 끝난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법원이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특정 관세 부과 방식에 제동을 걸긴 했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항소법원 또 어쩌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미지수고요. 그리고 설령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도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서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다이와 증권의 스보이 유고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좀 과도한 관세 부과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서도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예측 불가능하게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놨거든요. 참 복잡하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바로 무역 정책 결정에 있어서 행정부와 의회 간의 그 권력 균형을 과연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법원의 판결 내용, 그리고 행정부의 반발, 또 앞으로 남아있는 이런 법적 절차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여러분께서는 이 관세 정책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앞으로 미국의 무역 관계, 더 나아가서 세계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계속 지켜보면서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